근데 이 세 가지 음식은 특히나 통계적으로 많은 아토피 환자분들한테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쉽다. 준아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아토피가 가렵거나 각질이 생기거나 진물이 있을 때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. 아토피를 유발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아토피를 안 좋게 하는 음식이 있나? 그럼 또 좋게 하는 음식도 있겠네?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. 오늘은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걸 좀 주의하세요 라는 취지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자, 그럼 어떤 음식들이 있을지 가보실까요? 가려울 땐 멀티밤. 아토피를 유발하는 음식 첫 번째, 차가운 음식입니다. 차가운 음식 하면 아토피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왜냐면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한번 제가 접히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열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럼 열이 많으면 찬 거 먹으면 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? 호전되는 거 아니에요?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많은 아토피 환자분들은 이 바깥은 뜨겁고 안은 찬 증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. 이걸 한의학적으로는 표열리한이라고 해요. 근데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면 속으로 들어가죠. 그래서 위나 장을 차갑게 해주기 쉬워요. 그러면 실제로 찬 장이 더 차지기 때문에 바깥으로 배출되는 열들, 바깥에 표현되는 열들은 더 많아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아토피 증상이 더 심해지기 쉽다. 차가운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요? 얼음,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같은 거, 냉면. 냉면 맛있네. 성인 아토피 환자 중에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가 찬 음식이에요. 맥주는 보통 보리나 밀로 만들어지거든요. 근데 보리나 밀들은 보통 한의학에서 찬 음식으로 분류가 돼요. 그래서 맥주도 아토피에는 별로 좋지 않다. 물론 알코올이 아토피에 좋지 않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중에서도 맥주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가려울 땐 멀티밤. 그럼 두 번째, 유제품이에요. 저 초등학교 때는 우유 급식이라는 게 있었어요. 약간 밥 먹고 나면 우유를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먹었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는 약간 패러다임이 우유를 먹으면 성장에 도움이 된다, 칼슘이 많다, 그런 것 때문에 우유를 많이 먹었었고, 약간 우유를 안 먹으면 소외되는 느낌?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우유 급식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유제품이 별로 좋지 않다, 이건 무슨 얘기일까 싶을 수 있는데요. 우유나 버터 같은 유제품 속에는 포화지방이라는 게 들어있어요. 이 포화지방이라는 건 가려움을 유발하기 쉽거든요. 그러니까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내게 하기 쉽습니다. 그래서 물론 우유가 모든 아토피 환자한테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.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유제품, 포화지방 이런 것들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토피 환자분들은 피하는 게 좋고, 이런 종류가 있는 게 또 달걀 같은 게 있어요. 달걀도 아토피 환자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음식, 알러지를 많이 유발하는 음식 중 하나거든요. 그래서 달걀이나 유제품이 들어간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다. 물론 이건 좀 먹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네요. 가려울 땐 멀티밤. 두구두구두구두구. 마지막 세 번째, 가공식품.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보통 뭘 생각하실까요? 이제 봉다리에 다 담겨져서 나오는 식품. 내가 3분 안에 혹은 5분 안에 가공해서 혹은 즉석으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대부분 가공식품이라고 부르는데요. 가장 대표적인 가공식품, 라면이 있죠. 옛날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라면집 사장 자식들은 절대 라면을 못 먹는다, 이런 헛소문이 있었어요.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. 카더라로 들은 거라서. 근데 저희 어머니가 라면 먹고 싶어 하는데 라면 먹지 말라고 할 때 많이 쓰던 그 레파토리 중 하나였습니다. 그럼 이 라면이나 봉투에 들어있는 햄버거 혹은 봉투에 들어있는 떡볶이, 이런 것들이 왜 아토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아토피를 유발할까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식품 첨가물이에요. 이 식품 첨가물이 보통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되게 쉬운 물질입니다. 그리고 인체에 들어가서 또 다른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기 쉽죠.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해주는 게 좋다.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. 밀가루 음식 피해줘라, 그 다음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피해줘라,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가공식품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려울 땐 멀티밤. 자,
오늘 이렇게 세 가지 설명드렸어요. 하나는 뭐였죠? 차가운 음식, 두 번째는 유제품, 세 번째는 가공식품이에요. 근데 이 세 개 다 실은 꼭 안 좋은 음식이냐 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. 모든 아토피 환자분들은 각자 자기 체질을 가지고 있고 그 체질에 맞춰서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세 가지 음식은 특히나 통계적으로 많은 아토피 환자분들한테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쉽다, 혹은 아토피를 더 악화시키기 쉽다라는 거고, 실제로 조금씩 먹어봐서 나한테 내 아토피, 내 피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음식들을 적어도 3달 정도는 끊어보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3달 뒤쯤에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면 시험을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한두 피스 정도? 한두 조각 정도 먹어보시고 그 다음에 피부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용도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.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면역력이 높아지면 알레르기가 올라오지 않는 순간이 생길 거거든요. 물론 그때는 피부가 좀 더 좋아졌겠죠. 그러고 나면은 그 음식들은 드셔도 되는데, 아토피가 있는 순간들, 그 순간에는 이 세 가지 음식들을 비롯해서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들, 내가 먹었더니 피부가 가려워지더라, 피부에 각질이 생기더라, 피부에 진물이 올라오더라, 이런 음식들은 일정 기간 동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럼 뭐 아토피에 좋은 음식들은 뭐가 있어요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토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, 혹은 아토피가 아니더라도 습진율 질환이나 건선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